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정부가 규제 개혁을 이유로 공장 신설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의 기업 유치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공사가 끝난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입니다. 62%만 분양돼 태반이 허허벌판입니다. 김제시는 기업 10곳과 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기업 2곳은 정부의 수도권 공장 건설 규제 완화로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인프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도권 이전 기업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전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부는 공장 건축의 건폐율, 저수지 상류 지역의 공장 제한을 완화했고 기존 공장 부근의 공장 증설과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의 개별 입지 허용을 확대하는 등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개별 입지 공장 규제 합리화, 환경 규제 혁신, 문화재 혁신 순으로 5개 분야에 걸쳐가지고 총 40여 개의 개선 대책이 나오는데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익산의 유턴 기업처럼 전북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검토한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유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겠죠. 그쪽을 다시 유턴을 수도권 위주로 1차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북에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등을 비롯해 8곳의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어서 기업 유치는 물론 산업단지 활성화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염병 연구소로 전북이 전염병 치료와 예방법 연구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둘, 셋. 전북대 부설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면적 12,000제곱미터 규모의 연구동과 동물 실험동을 갖추어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특수생물 안전 차폐 시설을 갖추고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각종 전염병의 치료와 예방법을 연구합니다. 최근 메르스 발병으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으며 정부도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나라의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를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게 했고 이것이 현 정부의 창조 경제의 핵심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35명이 필요한 필수 연구 인력은 4명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장비 확충을 위해 앞으로 5년간 500억 원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75억 원뿐입니다. 교육부를 제외한 농림부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은 범부처 사업입니다. 특성상. 그래서 여러 부처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 법인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북대는 대학 부설 연구기관인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국가기관화하자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고 융합적인 연구 시스템을 갖출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지난주 전주에서 일어난 상수도 배관 파열 사고에 대해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잇따른 상수도관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의 광역 상수도 복선화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주 상수도 배관 파열 사고 뒤 마무리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 사고는 상수도관의 수압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관이 터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는 자리를 비웠고 수압 측정 장비의 문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상태를 상주해야 되는데 방치한 거거든요. 현상적으로는 그 차로 시험할 수가 없어요. 비용을 아끼려고
저렴하게 한 거죠. 경찰 역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를 불러 안전 의무 준수와 부실 장비 사용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앞부분을 건드리고 나고 거기가 뭐 지방이 좀 밀려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수사돼서. 이처럼 전주에서 상수도관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4차례나 대형 상수도관이 터져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단수 피해가 났습니다. 시민으로서 불안하죠. 굉장히 이걸 믿고 마셔야 되나 진짜로 시공이 못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죠. 반복되는 상수도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조금 오릅니다. 전라북도는 도시가스 공급 비율을 평균 1.66% 올리기로 해 주택의 경우 한 달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315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 비용과 가스공사의 원료비로 구성되며 원료비는 올 들어 17.7% 내렸습니다. 부안은 전국에서 오디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오디는 옛부터 당뇨와 고혈압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혈액순환장애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오디를 주제로 한 부안의 축제 현장입니다. 오디와 뽕잎 등을 갈아 만든 주스로 다양한 게임이 펼쳐집니다. 한편에서는 얼린 오디와 즙, 오디로 만든 잼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오디 잼도 만들어보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즙이 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매일매일 먹일 수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저희가 직접 사가고 있어요. 부안의 그 참뽕 오디는 6월 한 달에 이러고 수확해서 급속 냉동을 시켜서 지금은 다양한 식품으로 이러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아주 편안한 이로 드실 수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뽕나무 열매인 오디가 당뇨병과 고혈압 등 여러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좋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부안 참뽕연구소가 연구한 결과 오디가 혈액순환 장애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디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 겁니다. 또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 제거와 항산화 효과도 우수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백병원하고 우리 부안 참뽕의 기능성 분야인 혈행 개선 분야를 지금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 기능성 문구를 인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부안 모든 참뽕 상품에 삽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오디의 새로운 효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오디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과 약품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초선인 김성조 의원과 박민수 의원이 중앙당 정책 분야 당직을 맡았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에 김성조 의원을, 제3정책조정위원장에 박민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35도, 전주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주와 익산 등 4개 시군에는 폭염경보, 남원 등 7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5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